이재명 대통령 다자 정상회교 첫 무대 G7은 무엇인가 이렇게 BBC 코리아에서 이렇게 뉴스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5월 8일 날 기사고요. 이거는 6월 7일 기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암호화폐 탈취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G7 정상회의에서 악의적인 그러니까 룰 베이스드 월드 오더 이거를 지금 기본적으로 주제로 하고 있으면서 룰이 파괴된 것들 그리고 국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에 대한 내용 중에서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암호화폐 해킹이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북한이 6억 6천만 불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국제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오지게 털린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 현재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진 적이 있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 경기도지사시셨죠. 정치 활동을 하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힌 사례가 있느냐?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아요. 윤석열 정부 때는요. 한미일 3국은 북한이 거래소 지갑에서 6억 6천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지적을 하고서요. 공동 성명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발표한 적도 있다. A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민주당은 뭐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고요. 국민의힘에서는요. 피플 파워 파티 PPP는 이거 게임할 때 PPP 쳤었는데 스타크래프트 할 때 아무튼 국민의힘이 피플 파워 파티 난 국민의힘 영어 약자가 PPP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PPP가 암호화폐 탈취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냐 찾아보다 보니 하태경 의원이 있으시더라고요. 하태경 의원은 북한 해커들이 UN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추가로 3억 1천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리 문제가 심각하다. 완전한 공기업화 또는 중앙 집중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태경 의원이 왜 북한 해커들한테 코인을 이렇게 털리냐 이 얘기를 문재인 정부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주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주제가 나왔을 때 얼마나 이제 당황스러운 얘기냐. 북한이 암호화폐를 탈취한 걸 의제를 삼는데 혹시 대통령님 거기다가 송금까지 하신 건 아니죠?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하던데 아유 설마 송금을 했겠어?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 북한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한국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나?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사례가 없고 거기다가 지금 상태에서 북한에다가 돈을 써준 사건이 유죄 판결까지 나오고 대통령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강력한 의혹을 넘어 거의 확신 수준까지 이제 나와 있는 결재 서류까지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암호화폐 세션이 열리면 참 우리 난감하다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는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한미일 공동성명이 있었다라는 거, 북한 암호화폐 탈취 및 민관 협약에 관한 한미일 공동성명 있어요. 1월 14일이에요. 정부는 무너져도 할 일은 한다 이거죠. 자,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한미일 공동성명에 이재명 정부도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하시겠지요? 한미일 공동성명이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렇게 돼 있고 그때 이제 저 1월 14일 날 저 발표문에서 이미 한미일 공동 대응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삼국 정부가 그간 개별적으로 조사 과정을 거쳐 일부 탈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한 적은 있지만 공동 성명 형식으로 여러 사건을 종합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북한이 핵 미사일 자금 개발 자금을 마련하는데 점점 더 가상화폐 해킹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고 이거를 조사하는 거에 있어서 향후 조사하고 정보 교류 같은 걸 하는 데 있어서 협조한다 한미일이. 자, 한미일이 협조한다라고 도장을 찍어놨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도장 찍은 게 효력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한국 정부의 문제,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이재명 정부 지금 출범했으니까 뭐 별 문제 없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으로 탈취한 암호화폐를 세탁해줬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수조원대의 가상화폐를 해킹했다. 남북 정부가 세탁해주기로 했는데 준다던 돈 가운데 일부를 떼먹었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 남북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게 여기가서 누가 쇼킹을 했다는 거예요. 남측이 깜짝 놀라서 송금 전문가를 요직에 앉히겠다고 했다. 이후 거의 모든 남측 은행이 세탁에 동원됐다. 걸리는 금융기관은 다 제재 대상으로 국제정산만 퇴출이다. 이번 여름 2022년 6월에서 7월 초 남쪽 장관이 미국에 갔다. 미국과의 이 문제를 협의하라고 하는 것 같다.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경제 일꾼들 사이에서 나는 소문이다라는 거예요. 소문이다. 이렇게 월간조선이 보도했었던 건데 남쪽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탈취한 작물을 세탁을 해줬을까? 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이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버질 그리피스 문제를 제기했었던 기사인데요. 보여드릴게요. 버질 그리피스 대북 지원 명목으로 암호화폐망 구축 시도 서울시 차원 제재 면제 추진을 했다. 북한에 열린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했다가 지난해 11월 연방수사국에 체포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버질 그리피스가 이메일을 통해서 북한 내 이더리움 관련 기간 설립 문제를 논의했고 서울시 박원순 쪽하고 협의도 했었고 그랬었죠. 미상의 인물이 그러니까 누군지는 지금 밝히지 않은 인물이 2018년 6월 29일 그리피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당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암호화폐 관련 행사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한국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 회장, 국회의원 등이 연사로 나선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런 거예요. 그때 박범계가 코미디 같은 거 한 번 있었죠. 코미디 같은 게 있었던데 이런 겁니다. 영원 잘하니 금방 보겠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한국말 자료입니다 했었던 2022년 10월 6일 날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관련이 있다. 암호화폐 관련된 조금 전 그리피스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대화였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화영이 대북 송금한 게 조선 아태위, 북한의 조선 아태위인데 조평통이 북한 정부기관으로 편입되면서 기존 통일전선부 외곽조직과에서 운영하던 외곽조직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대남공작, 선봉공작 역할은 주로 조평통 담당이었지만 조평통이 공식적인 기관으로 변신하면서 새롭게 부각된 조직이 있었다. 그게 바로 조선 아태위다. 거기다가 돈을 쏜 거지. 북한의 통전부 외곽 조직이에요. 북한 통전부 외곽 조직에다가 돈을 쏜 겁니다. 자, 그리고 북한 해킹 조직 있죠. 라자루스라고 있죠. 그 라자루스가 정찰총국 소속입니다. 정찰총국은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산하고요. 군사정보기관. 그리고 조선 아태위는 당 통일전선부의 외곽 조직. 이런 기관들의 해킹을 하고 뭐 하는 거 이런 거에 협조를 했다. 민주당 정권이 그랬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G7 의제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및 세탁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제적인 국제사회에서 의제 공동 대응을 논의할 지금 한미일 공동 대응까지 나왔는데 G7까지 북한 암호화폐 탈취 공동 대응 논의 시작된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안건에 대해서 면상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 잘 하시길 바란다.